현재 시간은 1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긴급진단은 이정복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장 초반에 보여주던 하락을 만회하는 듯 했는데 다시 오후 들어서 좀 밀리고 있어요. 지금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의 특징주를 통해서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버스가 버스가 아닌 것 같아요.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오늘도 급등을 하고 뭐 자이언트 스텝뿐만 아니라 여타 메타버스주들도 같이 급등을 했는데 보니까요.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인 넥스트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6,700대 1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넥스트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날린지 또 대표님이 보는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 관점은 어떠신지요? 메타버스 우리나라가 앞으로 좀 치고 갈 수 있는 앞으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게임주들도 사실 좀 연관이 돼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최종 경쟁률이 거의 3,300대 1 정도.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균등 배정제 시행 이후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공모주 청약률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이쪽으로 좀 쏠려 있다 말씀드리겠고 수요 예측에서도 1,500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에서도 1,500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50개국가 12,000개 이상 개발자가 넥스트의 AR 개발 플랫폼을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7,000개가 넘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관련 앱을 개발을 한다. 국내에서도 현대차, 삼성전자, 대우조선해양 이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중소형 AR 솔루션 맥스워크를 출시하면서 시장 규모를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섹터가 이쪽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기술력으로 또 승부를 볼 수 있는 또 이곳의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이 메타버스 세계인데요. 게임 회사도 그렇고 대선 주자도 그렇고 오늘 보니까 건설 회사도 그렇고 요즘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마주치니까 종무식, 시무식을 또 메타버스 가상현실 안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력, 회사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관련주들 정말 많은데 이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 가상현실, 확장현실이랑 가상현실 VR하고 증강현실 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 기술을 망라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만나지 않고 할 수 있는 특히 지금 비대면 시대에 또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같이 모멘텀이 좀 같이 있어서 움직인다고 보여지고 수많은 이용자가 동시 접촉해서 지연 시간 없이 이용하려면 5G 엣지 컴퓨팅이 또 기술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또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엣지 컴퓨팅 이제 통신 기지국에 클라우딩 컴퓨팅을 적용을 해서 네트워크 지연 단축하고 보안성 강화 기술이 좀 필수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광고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계의 플랫폼 시장에서도 자리 잡을 수도 있고 또 실가면 콘텐츠에서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콘서트까지 여기에 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연초 한 두세 달 전부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다만 좀 주가가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은 있으실 텐데 도대체 어디에 좀 주목을 해야 될지 아직 오르지 않은 섹터는 없는지 많이 오른 건 어떻게 있는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요. 서학개미들도 테슬라보다 요즘 또 로블록스를 그렇게 많이 샀다면서요. 물론 전체적으로 따지면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거래량이 높지만 로블록스를 서학개미들이 많이 담는다. 메타버스에 대한 그 성장성에 이 혁신에 투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자이언트 스텝 또 한 번의 급등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 무엇이 있을지. 첫 번째, 지금 팔면 다시는 그 밑에 가격에서 못 살 것 같기 때문에 들고 가자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고 아니다 이렇게 급등하면은 과열 양상이니까 털고 가자 고민하신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 뭐가 좋을까요? 사실 지금 시장의 대안주 섹터거든요. 여기랑 여름 또 수혜주들 또 움직이고 있고 또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들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 이 섹터가 아무래도 대안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수급이 이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면은 다시는 못 살까 이럴 수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 한 차례 또 눌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도 사실 우리가 미래 성장성을 보고 1차적으로 주가가 좀 급등을 한 이후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스칼퍼시나 기존 보유자분들이 조금 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보여진다면
향후에는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또 오르지 않은 메타버스 관련주도 오늘 한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은 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컴퓨터 그래픽을 기반으로 3D 콘텐츠 제작 업체입니다. 그래서 디즈니, 넷플릭스 쪽에 공식 협력사로 등록이 돼 있고 AI 기반의 실시간 실가면 콘텐츠 상업화를 이루어내서 뭐 앞으로는 걸그룹 에스파의 가상 아이돌을 또 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 확장 현실 기술에서는 이미지를 투자하는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현실감 있게 구현해내느냐가 좀 중요한 관건이다. 네. VR 기기 같은 경우에는 체험자가 어지럽다는 반응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이제 해보면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360도로 디스플레이 확장했으나 디스플레이 선명도는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 목표 주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9만 8천 원 제시해 주셨는데 네. 계속 대안주를 찾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네. 지금 이 메타버스 관련주 안에서 대안주가 있을까요? 다 오르지 않았나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 자이언트 스텝부터 차트를 한번 보면은 네.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올라가는 시총 대비했을 때 앞으로 성장성 대비했을 때 지금 한 1조 정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제 기대감에 일단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기존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격을 아무리 우리가 조금 안정적으로 보더라도 9만 한 4천 원에서 5천 원 라인까지 이탈이 된다면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지금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대안주로 좀 말씀드려 보고 싶은 종목이 미톤이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좀 게임주 안에서 급등락을 한 종목인데 사실 여기는 아직까지 주목을 받진 않았어요. 저 주목을 받진 않았는데 이것도 게임 관련주로서 또 가상현실 관련주, 소셜 카지노 쪽에서 연관이 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오르지 않았는데 매출이 이쪽 기업은 좀 안정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 시총 2천억인데 그래도 영업이익이 1년에 수백억씩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좀 바닥권에 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투온도 이야기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첫 번째로 다뤄봤고요. 메타버스주 안에서 우리가 관련주를 좀 찾아보자면 플랫폼도 있지만 네. 이 가상현실을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도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선익 시스템도 그 종목으로 묶이고 있는데 선익 시스템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 주들도 약간 찰실한 매도 물량 나오고 네. 있거든요. 좀 같이 짚어볼게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관심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아까 자이언트 스텝도 그렇지만 주가의 탄력도가 사실 수개월 만에 10배 정도 일단 오른 기업입니다. 디스플레이 관련주로서 주가 많이 올랐는데 아까 제가 사실 이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자이언트 스텝을 대안주로 이제 미투온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가 모바일 게임 쪽하고 VR 기술, 소셜 카지노 쪽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는 분명히 향후에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는 또 VR 게임 전문 회사 드림이즈 지분을 또 취득했기 때문에 아까 미톤을 한번 주목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한번 월 차트 흐름을 보면은 이번 달에 거래량 없이 뻗다가 지금 윗꼬리가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는 만약에 이제 보유자분들 말고는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좀 진입이 좀 위험하지 않나, 다소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한 달 정도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한가 기록하고 나서 윗꼬리 달렸을 경우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냐면 오늘 11시까지 수급이 이쪽으로 몰렸다가 급격하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2만 한 8천 원에서 9천 원 라인이 힘없이 무너진다면 조금 단기 조정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캔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음 날에 바로 여기를 채워가지 않는 이상 오늘의 고점이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선익 시스템이 최고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으나 월차트 기준으로 최고점 말씀드릴 수 없으나 일단은 뻗어가다가 일단 멈춘 상황, 막판에 상승을 하다가 오늘 관련주들 자이언트 스텝까지 한번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번 급하게 매수한다든지 하는 거는 좀 보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메타버스 테마주로 접근하는 게 아닌 그냥 전체적인 디스플레이주로서의 종목을 담아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굉장히 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사실 많은데 디스플레이 업종 굉장히 시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네. 많은 분들이 뭐 코리아 서킷 같은 종목이 디스플레이 업종인데 사실 주가가 사실 최근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기관의 수급을 통해서 조금 움직여주고 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드림텍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월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관심이 들어오는 종목 아직 덜 오른 디스플레이 관련주는 분명히 있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막 급등하는 가상현실 또 메타버스 관련주를 지금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네. 그거와 관련되는 뭐 OLED라든지 뭐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에 또 2차 전지 많이 올랐었잖아요. 맞아요. 반도체 종목들도 최근에 주목을 받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앞서 메타버스 이야기를 해봤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주들의 찰실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세력들이 이 손들이 어디로 갈까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세 번째 상황실 반도체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이고요. 우리가 2차 전지 소재주에 주목을 했으니까 무언가 순환매가 이어진다면 반도체로 가지 않을까? 반도체 안에서도 또 투자 이야기, 증설 이야기 있으니까 소재주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 생각에 대해서는 네. 동의하시는지요? 맞습니다. 최근에 시총 상위주 정말 대형주가 올라가기 힘든 시장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또 심지어 2차 전지에서는 SDI나 LG화학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이 힘이 없습니다. 근데 올해 시장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연초에 대형주들이 올랐을 때 그때 신저가라든지 오르지 못했던 중소형주들이 계속 중대형주까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도 뭐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예를 들어서 뭐 동진 세미캠이다 이제 우리가 오늘 주가가 좀 오르고 있거든요. 네. 여기가 뭐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주가 오늘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 관련주들이 오늘 좀 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관심 가져보는 게 어떨까? 상대적으로 시총 비중이 높은 뭐 엔비디아, AMD 장비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미국에서도 올랐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지난주에 반도체 지수가 미증시와 주요 지수 대비해서 좀 빠르게 하락한 이후에 저가 매수 유입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해서 최근에 뭐 마이크론,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안 가거든요. 그럼 이쪽에 뭐 납품하는 회사들은 주가가 좀 굉장히 탄력적으로 중대형주 예를 들어서 30조, 40조, 50조짜리는 못 가는데 5조, 4조, 3조, 1조짜리는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보여지고 내년 상반기 실적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은 있지만 반도체 업체들과 달리 IT 업체들의 실적이 최근에 좋지 않았지만 좀 괜찮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 뭐 동진 세미캠 뭐 후성, 솔브레인, 뭐 반도체 국산화 예전에 관련주였거든요. 네. 이쪽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하면 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네.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때 네, 뭐 네, 동신 맞습니다. 세미캠, 솔브레인, 후성 이런 애들이 가장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지금의 성적표를 봤을 때는 어때요? 우리 기대치 부합합니까? 아니면 아쉽습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기대치에 부합을 하는 면도 있고 아쉬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주가가 생각보다 고점 영역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그렇지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연속해서 한 10배 정도 오르고 나면 자연스럽게 한 6개월 정도 또 주가가 안 가거든요. 진짜. 그러면서 지금 이번 달에 조금 치고 간다는 걸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 네. 후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탄소 배출권 관련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고 동진 세미케는 기관 외인 양매수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쪽에 뭐 반도체형 레지스트 그래서 뭐 시가객 이쪽인데 이쪽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삼성전자 BOE가 주요 매출처예요. 그래서 2020년부터 배터리용 소재 쪽으로도 진출이 계획이 되고 있는 뭐 기업이라고 보여지고 삼성, SK, LG화학으로 납품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대기업 쪽으로 납품하는 회사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2년 1분기부터 유럽에 대한 공장도 가동이 계획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증설이 좀 계획되고 있고 최근에 뭐 후성이라든지 솔브레인도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번 전체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드려 보면 네. 동진 세미캠이 최근에 수급이 괜찮은데 보면은 어느 정도 상승의 축을 훼손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6월 달 이후에 오르락 내리락을 하니까 지금 또
박스 하단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의미 있는 좀 거래량이 나오니까 한번 주목을 바닥권에서 보시는 분들은 주목해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 후성입니다. 여기는 오늘 좀 많이 빠져요. 탄소 배출권 관련주가 오늘 많이 빠지기 때문에 최근에 좀 후발주자였던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올라가긴 했지만 거래량이 다소 부족했다 보니까 오늘 2차 전지 관련주가 빠지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 여기는 좀 고점 영역에 있다고 보여지죠. 그다음에 솔브레인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주가가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솔브레인은 어떻게 본다면은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다만 이런 종목 매매할 때 팁을 하나 드리면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할 때는 우리가 따라잡는 거거든요. 네. 따라잡았을 때는 우리가 다른 분들보다 리스크 관리 가격을 좀 짧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보면은 다른 분들 한 몇 개월 기다려서 올라가는 건데 나는 올라갈 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절가를 3% 정도 잡으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바로 치고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신고가거든요. 네. 36만 원을 강하게 돌파한다 그러면 한 차례 새로운 마디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61선 라인, 요 라인 한 3만 원 정도 라인에 내려왔을 때 좀 기다렸다가 그때 관심을 좀 갖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 시장이 많이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왜 오후장에 말아 올릴 줄 알았는데 더 빠지고 있을까요? 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앞서 다뤄봤던 메타버스주들의 차익 실현도 좀 많이 나오고 네. 있고, 에코프로비엠, LNF 급락하면서 2차 전지주들 소재가 오늘 좀 강하게 차익 실현 매도 물량 나오고 있거든요.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뭐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이번에 너무 많이 수급이 이쪽으로 쏠린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는 바로 끝날 섹터는 아니고 이 관련주 중에 오르지 못한 섹터라든지 좀 덜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봐야 되고, 만약에 오늘 좀 많이 빠지게 된다면 또 오늘은 좀 많이 빠지지만 주도주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시장이 빠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 지수에 대한 오늘 하루 더 시장에서 지켜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장 초반에 우리 외국인 기관 매도 물량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 지수가 좀 견조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 그동안 올랐던 2차 전지 섹터의 조정, 기존 주도주들이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저가 영역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거래가 터지고 내려오는 종목이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진입을 했던, 예를 들어서 오늘도 메타버스다 그러면 오늘 많이 산 사람들이 손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 바닥권에서 있는 종목들 거래량 없이 이 시장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지금 뭐 큰 문제가 없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시장이 더 지수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셀트리온의 상승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 살펴볼게요. 대부분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쭉 밀리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은 레키노나를 믿으면서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키노나가 인도네시아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인도보다도 더 많이 일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 뭐 요새 걱정입니다. 사실 네. 우리 뭐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 치료제 관련주, 백신 관련주는 당장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한 관점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하는 종목이거든요. 저는 꼭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응원하는 종목은 레키노나가 인도네시아 긴급 승인에 대해서 나왔는데 약간의 상승폭은 좀 미진한 것 같아요. 한번 이런 날은 시원하게 12%, 20% 이렇게 급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긴급 사용 승인 대상 확진받은 성인 고위험군 경증 환자, 중증등 환자 대상입니다. 최근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워낙에 뭐 동물 실험 결과했을 때 레키놀의 중화 능력을 확인한 바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뭐 레키노네라가 인도네시아 코로나 확산 방지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 부분의 매출은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은 지금 아직까지도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진원생명과학이 아직까지도 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전히 시장에서 이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이 끝났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셀트리온에 대한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들어볼 텐데요. 사실 백신은 지금 상용화가 되어 있지만 네. 코로나19 공식 치료제는 없잖아요. 네. 과연 이 레키노나라는 모멘텀이 그만큼의 주가 상승을 유도해 줄 수 있을지 셀트리온 가격 전략 들어보죠. 자, 월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로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지켜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다소 부족한데 셀트리온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뭔가 좀 움직임의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레키노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동물 효능에서도 효능이 있었고 어쨌든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국내 최초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걸 회사들이 많은 치료제 개발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과 함께 치료제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개발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권 어느 정도 이번에 바닥권을 좀 지켰다고 보여집니다. 다행입니다. 일단 여기를 지켰기 때문에 네. 현 구간에서는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전저점 이탈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올라간다면 한 30만 원 이상을 좀 바라보고 가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고 큰 추세는 지금 바닥을 한 5월 달부터 한 2달 정도 지켰다라고 보고 오늘 호재가 좀 의미가 있겠다.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재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그 공급이 계약은 어쨌든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 상승률은 좀 미진하나 앞으로 이 부분 때문에 시장에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요소는 되겠다. 그래서 셀트리온 주주님들은 이번에 좀 한번 기대해 보시고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불나방인 제가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시장인데요. 좀 낙폭을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가 네. 투자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